진영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1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황은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배우셨던 윤동주의 자화상, 또 이육사의 절정, 그리고 소설과 관련한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총 3번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윤동주의 자화상과 관련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받으셨던 문제 프린트가 있으실 텐데 그 프린트를 참고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9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화면에 제가 문제를 순서대로 띄워 드릴 거니까요. 화면과 또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갖고 계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 글의 갈래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지문은 제가 화면에 띄우지 않았는데 1번 문제 바로 위에 윤동주의 자화상의 작품 전체가 나와 있죠. 1번 문제는 이 작품이,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수필, 2번 시, 3번 소설, 4번 신문기사, 5번 설명문, 이렇게 오지선다 나와 있는데요. 답은 그렇죠. 2번 시가 되겠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의 글의 갈래가 시인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2번 문제의 경우는 지금 질문이 이와 같은 글의 특성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앞선 문제에서 우리가 자화상의 윤동주가 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번 문제는 그렇다면 시의 특성인 것을 오지선다 중에서 고르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산문성, 그리고 2번의 개연성, 3번의 허구성은 모두 소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의 논리성은 논설문이나 설득하는 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동주의 자화상 이 시의 이 작품이 시이니까요. 이 시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뭐냐? 5번의 함축성이 되겠습니다. 함축성은 우리가 많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시들은 대부분 수필이나 시에 비하면 그 분량이 굉장히 짧죠. 짧은 분량 속에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그런 의미들을 찾아내고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감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특성이 짧은 본문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함축성이라고 시의 특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인데요. 1, 2, 3, 4, 5 보기를 보시고 위 작품에 대한 설명이니까 윤동주의 자화상에 대한 설명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알맞은 것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먼저 보시면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가 시 전반에 걸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우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행동을 하고 있죠. 자, 바로 답이 나왔네요. 알맞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답은 1번이 되는데, 답이 아닌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사나이는 화자와 함께 우물을 들여다보는 낯선 사람이다 했습니다. 이 시 속에 사나이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나이라고 하는 제3자를 일컫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시에서 사나이는 곧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화자 자신이죠. 그래서 사나이와 화자는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2번처럼 설명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연의 우물 속 자연은 시적 화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했는데, 우리 이연에 보시면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봤을 때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때 우물 속에 비치는 이런 자연물들은 굉장히 그 자체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화자는 떠나려는 사나이를 붙잡고 싶어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 속의 화자는 우물 속에 비춰진 자기 자신인 사나이, 사나이를 보면서 미움도 느꼈다가 가엾음도 느꼈다가 그리움도 느꼈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별도의 인물인 사나이가 떠나려고 할 때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은 아니죠. 화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4번 설명도 맞지 않고요. 5번에 보시면 유견에서 화자는 이미 잊혀진 미운 사나이를 떠올리고 있다 했는데 유견에서의 화자는 앞서 3년이나 또는 5연에서 등장하는 미운 사나이와는 좀 다른 사나이가 유견에서 나오죠. 이 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이때 화자가 미웠던 사나이, 이미 잊혀진 사나이를 떠올리려고 하느냐, 그거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미운 사나이가 아닌 아름답고 순수하고 또는 이상적이고 또는 내적인 성숙을 이룩한 그런 사나이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유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잊혀졌던 그리고 미운 그 사나이를 떠올리느냐, 그런 사나이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사나이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유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 3, 4, 5번 설명은 다 잘못됐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 되었네요. 자, 4번 문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한번 풀었던 문제인데 아마 교과서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잘 풀 수 있을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자의 정서 변화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밑에 표를 잘 보셔야겠어요. 표를 보시면 크게 윗줄과 아랫줄로 이제 표가 구분이 되는데, 윗줄에서는 시적 화자의 행위,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행위가 4가지가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아랫줄에는 또 화자가 각각의 행동을 하면서 느끼게 된 정서가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서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칸에 미움 써져 있고요. 두 번째 칸부터는 빈칸입니다. 그래서 대신 기호가 가나 다 이렇게 순서대로 써져 있는데, 요 빈칸 가나 다에 들어갈 정서를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그 오지선다 중에서 알맞게 짝지어진 걸 골라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가나다에 들어갈 정서가 뭔지 이 표 안에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행위가 우물을 들여다봄입니다.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봤을 때 사나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사나이는 화자는 그 사나이를 보면서 미움이라는 정서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미움을 느낀 화자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어쩐지 그 사나이가 가엾어지죠. 그래서 가엾다라고 하는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칸, 정서의 두 번째 칸, 가라는 기호가 쓰였던 두 번째 칸에는 가엾음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엾어진 마음을 가지고 화자는 다시 우물로 도로 가서 우물을 들여다보게 되죠. 자, 우물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사나이는 그곳에 있게 되고, 거기서 발견한 사나이는 여전히 또 어때요? 처음과 같이 미운 사나이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칸, 나번 기호가 쓰여졌던 세 번째 칸의 정서는 다시 또 미움이 되죠. 자, 화자는 이렇게 미움의 정서를 느낀 후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또 그 우물 속의 사나이가 왠지 그리워진다, 이렇게 시 속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표 안에서 빈칸이었던 가나 다의 순서대로 가엾음, 미움,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써져 있으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순서에 잘 맞게 써져 있는 것 1, 2, 3, 4, 5 중에 어느 것이냐? 바로 4번이죠. 가번 자리에 가엾음, 나번 자리에 미움, 다번 자리에
그리움이 들어가면 맞는 답인 거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지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까 1번 문제 위에 보시면 우리 자화상 지문이 나와 있고 지문 안에 5군데 밑줄이 쳐져 있고 각각 기억부터 미음까지 기호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써져 있는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보고 이 5가지 설명 중에 알맞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 화면에서는 지문 전체를 보여드리지는 않고 기호별로 밑줄 친 부분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은 자, 우리 요 부분에 보시면 밑줄 친 부분 제가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지문에 1년이죠. 1년의 밑줄 친 부분 기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는 부분인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행동을 통해 성찰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이 났어요. 이 시의 가장 큰 핵심인 부분인 거죠. 이 시에서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지 자기의 외모를 확인하고 싶어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거기서 무엇을 하려는 의도로 우물을 들여다보냐면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한 의도로서 우물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설명은 좀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긴 했지만 이 시의 전반적인 큰 흐름에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 지문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연에 이 부분이 밑줄 쳐져 있습니다. 니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예, 밑줄 쳐져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또 설명을 보시면 우물 속에 비춰진 자연물을 늘어놓는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연 자체는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봤을 때 보이는 것들 달, 구름, 또 하늘, 바람, 그리고 가을 이런 것들 쭉 늘어놓았죠. 이렇게 늘어놓는 방법을 열거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열거법 설명 맞게 잘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우리 3년, 지문의 3년 두 번째 줄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여기가 디귿인데요. 자, 이 디귿을 3번에서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암울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나이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암울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런 사나이의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모습인가요? 그렇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밑줄 친 디귿에 보면 미워졌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화자가 바라본 사나이는 어딘가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화자의 긍정적인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해 놓은 디귿의 설명과 이 시에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하는 부분이 알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도 또 추가로 더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리을은 우리 지문의 사연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이죠? 자, 여기 4번의 설명을 보시면 화자는 자아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그렇죠. 여기 가엾어집니다 라는 말과 연민, 불쌍하게 여긴다. 이게 다 같은 비슷한 의미의 낱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우리 이 시의 오연의 두 번째 줄에 밑줄 친 미음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가 나와 있는데 자, 미음에 보시면 사나이와 완전한 이별을 하지 않는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네, 사실은 이제 화자는 우물 속에 비춰진 그 사나이가 미우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완전한 이별이겠죠. 미운 그 사나이와 완전한 이별. 하지만 여기서
사나이를 완전히 떨쳐내는 것이 아니고 미운 사나이지만 그 사나이를 또 그리워하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설명도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답은 3번이었고요. 자, 문제 6번은 주관식입니다. 직접 답을 쓰시는 거죠. 위시에서 화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의 소재를 찾아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 시의 화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는데 성찰하는 것을 돕는 그 소재가 무엇이냐. 자,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시 지문에 이 소재가 등장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문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바로 그렇죠. 우물입니다. 화자가 자기를 비춰보기 위해서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우물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위시의 밑줄침 부분에는 종결어미 비읍니다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 시의 어조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 여러분 지금 프린트의 2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 윤동주의 자화상 지문을 실어놨어요. 그리고 밑줄침 부분이 있습니다. 다 보시면 비읍니다 라고 끝나는 부분을 다 밑줄을 쳐놨어요. 자, 이 종결어미 비읍니다가 이 시 전체에서 어떤 어조를 만들어주고 있느냐. 자, 이 시는 화자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부분인 거죠. 자기의 미운 부분, 또 뭐 불쌍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화자가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밝히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웁니다 라는 종결어미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종소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속의 것을 드러내는 태도와 함께 종결어미 비웁니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내 속을 털어놓는, 그래서 고백적 어조가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위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윤동주의 자화상에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쭉 설명해 놨는데 1, 2, 3, 4, 5 중에 답이 아닌 것, 잘못된 거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1번 보시면 이연에서는 우물에 비친 아름다운 자연물을 늘어놓는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요거는 앞서 문제에 한번 나왔었죠. 우물에 비친 5가지 자연물들을 쭉 늘어놓는 열거법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연과 유견에는 거의 유사한 식구가 되풀이되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문에 보시면은 이연하고 유견이 아주 유사하죠. 다만 유견에서는 뒷부분이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빼고서는 우물 속에 비춰진 자연물을 순서도 똑같이 그대로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유사한 식구가 이연에도 한 번, 유견에도 한 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것 또는 비슷한 것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는 반복법이라고 합니다. 2번 설명도 맞네요. 3번에 이연과 유견에 사용된 시어 파라는 시적 허용이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자, 요 파아란이라고 하는 표기 자체는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원래는 2글자 파란 요렇게 적어야 문법에 어긋남 없는 올바른 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진하고 선명하게 느껴질 때 파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파랗다 이렇게 좀 길게 앞부분을 길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시에 시인이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란이라는 2글자보다는 파아란이라고 적었을 때 낭송하면서 그 선명하고 짙은 파란색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기를 쓴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시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적절한 표기가 아니더라도 그 효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허락해준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시의 시를 낭송했을 때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문법
법적으로 옳지 않은 표기라 할지라도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시적 허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3번 설명도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사나이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화자의 상반된 태도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연에서 미웠던 사나이, 그런데 다시 오연의 두 번째 줄에서는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움과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반된 태도일 수는 있겠지만 이 표현 자체가 별도의 분리된 표현 속에 각각 미움과 그리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설법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하려면 하나의 표현 속에 상반된 내용이 같이 들어가서 모순된 표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이 오연은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별도의 표현으로 미움과 그리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5번도 마저 보겠습니다. 이연보다 유견에서 화자의 내적 성숙이라는 의미가 확장되고 있어 점층법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2연하고 3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연에서는 우물에 비친 자연물만 소개되고 있죠.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 그런데 그 우물 속에 함께 비춰진 사나이가 3년에서는 미운 사나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과는 상반된 모습의 화자의 모습인 거죠. 사나이가요. 자, 그런데 6연에 오시면 그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서 분리된 자연과 분리된 화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화자, 사나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앞서 미웠던 사나이의 모습에서 좀 더 발전된 사나이가 6연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성숙, 긍정적인 화자 자신의 모습이 그 6연에서는 아름다운 자연들과 함께 우물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으로 6연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2연에서 사나이가 미운 사나이, 또 아름다운 자연과는 분리되어 있는 사나이로 등장했다면 6연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성숙된 사나이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큰 것, 또 낮은 것에서 높은 것, 또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 이런 식으로 내용의 흐름이 더 확장되고 의미가 더 확장될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점층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예, 그래서 표현법으로 이 시에 사용된 표현법이 아닌 것을 찾으라 했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 4번이 답이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은 주관식. 위시에서 화자가 이상적 자아를 발견하며 내적 성숙에 도달했음을 나타낸 시구를 3어절로 찾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금방 우리가 내적 성숙, 이상적인 화자 이런 얘기 금방 나왔던 부분이 이 시의 제일 마지막 연, 6연인데요. 자, 6연에서 그런 화자가 내적 성숙을 이룩한 자아의 모습, 화자의 모습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찾아서 쓰면 됩니다. 찾아 쓰시오니까 지문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문에 있는 그대로 옮겨서 적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9번 문제에서 조심하실 것은 조건이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찾아 쓰면 안 되고 3어절로 찾아 쓰시오 했습니다. 3어절로 쓰려면 띄어쓰기를 2번 해서 도막이 세 도막이 되게끔 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내적 성숙을 잃은 화자 이 시에 6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나요? 이 시의 제일 마지막 구절 바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억처럼과 사나이 사이가 한번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나이가와 있습니다 사이가 띄어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찾아 쓰시오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 지문에 보이시는 그대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요 부분을 띄어 쓰시면 의미 도막이 지금 3개가 되는 거죠. 요것이 이제 하나가 한 어절, 총 3어절입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서는 어떻게 써달라 하는 조건이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9번의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윤동주의 자화상과 관련된 9문제 다 풀어봤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인데 짧은데 굉장히 강렬한 시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는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살았던,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 결과물인 것이죠. 연탄재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래서 뭔가 가치 있는 삶,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삶, 이런 것의 의미를 두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등교하는 날 또 열심히 가방 메고 학교로 오시고 또 수업 때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또 응원한다는 의미로 이 시를 좀 올려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윤동주의 시 관련한 문제 풀이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264의 절정도 한번 문제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